오늘 하루 누군가의 표정을 살피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셨나요? 상대방의 대답이 조금만 짧아도 내가 뭘 실수했나? 싶어 가슴이 철렁하고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엔 아까 그 말은 하지 말걸 하며 이불 속에서 후회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런 스스로를 보며 자책하곤 합니다. 난 왜 이렇게 소심할까?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볼까? 자존감이 낮아서 문제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 당당한 척도 해보고 나는 나를 사랑해라며 거울을 보고 외쳐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하죠.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눈치를 보는 건 당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자존감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눈치를 본다는 건 우리 뇌의 아주 오래된 생존 본능이 아주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픽 뇌의 안쪽, 작은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가 반짝이는 모습. 우리 뇌 안에는 편도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보디가드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무리에서 미움받고 쫓겨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죠. 그래서 우리 뇌는 타인의 부정적인 신호를 사자의 포효만큼이나 위험한 신호로 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눈치를 보는 그 순간, 사실 당신의 뇌는 주인님, 위험해요. 미움받으면 안 돼요. 라고 외치며 힘을 다해 당신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는 거예요. 다만 현대사회는 너무나 복잡해서 이 충성스러운 보디가드가 조금 과잉 보호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소심하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섬세한 안테나를 가진 것뿐이고 당신의 뇌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필사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안테나의 감도를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무조건 참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원리를 이해하고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과학적인 방법이죠. 자,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우아하게 걸어 나올 준비 되셨나요?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타인의 시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 그 비밀을 우리 머릿속 지도에서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절 민감성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건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우리 뇌의 물리적인 반응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비난을 받았을 때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실제로 몸을 다쳤을 때 느끼는 신체적 고통과 우리 뇌에서 똑같은 경로를 공유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소외감을 느낄 때 우리 뇌의 전대상해라는 부위가 활발해지는데 이곳은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곳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남의 눈치를 보며 마음 졸이는 당신의 고통은 엄살이 아니라 뇌 입장에서는 실제로 몸이 베이고 찔리는 것만큼이나 선명한 실제하는 통증이라는 뜻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는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과 감정의 파수꾼인 편도체 사이의 균형이 잠시 깨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전두엽이 저 사람 표정이 안 좋은 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지만 눈치를 많이 보는 뇌는 이 조절 능력이 잠시 약해져 있습니다. 대신 편도체가 과도하게 빛을 내며 모든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게 만들죠. 이런 현상을 뇌과학에서는 도파민 예측 오류와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보상을 기대하지만 예상치 못한 차가운 반응을 마주할 때 뇌는 큰 충격을 받고 이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는 초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뇌는 단지 아프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다시는 그 차가운 사회적 통증을 겪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격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 회로가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동기화되어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민해진 회로를 어떻게 하면 다시 안정시킬 수 있을지 그 과학적인 재설계 과정을 하나씩 알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민해진 뇌의 안테나를 어떻게 하면 다시 부드럽게 낮출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3가지 솔루션을 실천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내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연습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감정 라벨링이라고 부르는데 불안함이 엄습할 때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편도체가 또 나를 보호하려고 비상벨을 울리고 있구나라고 속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 뇌는 그 감정을 막연한 공포가 아닌 객관적인 정보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사령탑인 전두엽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되며 뇌는 자연스럽게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반응을 나의 성적표가 아닌 그 사람의 날씨로 정의하는 훈련입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좋지 않거나 말투가 차갑다면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늘 비가 내리고 있거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상대의 감정은 그 사람의 영역이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불필요한 비상경보를 끄고 에너지를 절약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작은 무관심의 성공 경험을 뇌에 직접 선물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눈치를 보지 않기란 불가능에 가깝기에 아주 사소한 순간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 보는 작은 실험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모두가 좋아요를 누를 때 나만 조용히 넘어가 보거나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남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것을 가장 먼저 말해보는 연습입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남의 시선을 조금 신경 쓰지 않아도 아무런 위험이 일어나지 않네? 라는 새로운 안전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은 불안으로 굳어진 낡은 회로를 지우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건강한 자존감의 회로를 새롭게 설계하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이 회로를 끊어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조심스러운 차원을 넘어 우리 뇌의 소중한 자원을 갉아먹는 아주 치명적인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가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몰입해 있는 상태일 때 몸속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인데 이 귀한 에너지를 오로지 타인의 감정을 추측하고 비위를 맞추는 사회적 감시에 다 써버리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쓸 에너지는 바닥이 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 기능이 점차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조차 희미해지는 일종의 자아, 실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맞추다 보면 내 뇌는 점차 타인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로 착각하게 되고 결국 내 인생의 조종석을 타인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에너지는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가짜 도파민과 같습니다. 그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 뇌의 보상 회로는 곧바로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회적 생존이 아닌 심리적 독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내 뇌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 뇌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태인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단단하게 바로 서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내 뇌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유일한 주권을 지키는 일이며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평가가 아닌 당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흐르는 진짜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본 당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시간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조화롭게 살아가고 싶어 했던 당신만의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심이 조금 과하게 발휘된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그 넘치는 다정함을 다른 사람이 아닌 가장 먼저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뇌가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물리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장 내일부터 당신의 삶을 마법처럼 바꾸어 놓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다시 예전처럼 누군가의 시선에 위축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내 뇌의 보디가드가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고 웃으며 넘겨버리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원하는 정답을 찾으려 애쓰던 에너지를 오늘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온도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선율에 집중하는 에너지로 조금씩 옮겨보세요. 타인의 눈치를 살피는 사회적 안테나를 잠시 접어두고 나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살피는 내면의 안테나를 세우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행동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뇌 안에는 타인의 평가라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굵은 자존감의 고속도로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증명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온전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은 사실 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밀고 나올 수 있는 가상의 벽일 뿐이죠. 오늘 이 영상이 그 문을 밀고 나올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남의 인생이 아닌 당신이 주인공인 당신만의 멋진 인생을 마음껏 그려나가세요. 당신의 뇌는 이미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당신 내면의 평온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